세계 경제의 특별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뒤로 영상이 흐르고 있는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 조커죠? 맞습니다. 네. 평범한 히어로 영화가 아닙니다. 이 조커의 탄생기를 암울하고 현실적으로 그린 영화인데요.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또 흥행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고된 현실과 불평등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 영화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달 초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미국 내 저임금 노동자가 5,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전체의 44%,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평균 17,950달러, 약 2,2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미국인 평균 연소득이 약 7만 8천 달러, 9,200만 원 정도이니까 절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저임금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특정 직종에 몰려 있었는데요. 소매 점원이 4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청소부, 건설직 노동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말 많고 또 그 평균하고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제 우리 기준보다는 미국의 소득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보면 미국 경제가 정말 좋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적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고용 지표만 보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달 미국 전체 실업률은 3.6%로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가량이 또 이직을 해도 또다시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They're employed, they're working, but they're not working at their fullest potential. There's lots and lots of warning signs out there that there's some difficulties with the economy.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신규 일자리들이 모두 다 좋고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네. 이 저임금 사이클에 이렇게 그 하층 노동자들이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인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사실 비슷한데요. 유럽도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에는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전체 실업률은 7.5%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로존은 EU 공용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을 말하는데요. EU 회원국 가운데 체코의 실업률이 2.1%로 가장 낮았고 독일은 3.1%, 폴란드는 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브렉시트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의 실업률은 3.8%.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년간 유럽 내 일자리가 1,000만 개 이상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실업률이 2%대 3%대면은 정말 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은 다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제 지표로서 보면은 그런데 또 유럽은 최저임금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게 정말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일자리의 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내 늘어난 일자리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와 또 임시직, 그리고 자영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유로존 19개국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은 14.2%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26.4%, 네덜란드는 20.1%, 이탈리아도 16.65%로 높게 집계됐습니다. 프랑스도 16.2%를 기록했고요. 시간제 노동자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27%, 네덜란드는 무려 47%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유럽은 사실은 고용 정책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인 중 하나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10년 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용 유연화로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면서 이 쉬운 임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노동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있지만 벌이는 적고 각종 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안고 살아야 합니다. I have this job for 2 or 3 months. I don't know how long it will last. Every day I look for work. I never stop. 실제 유럽에서는 빈곤 위험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07년 7.9%에서 지난해에는 9.2%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게 일어났던 거군요. 네, 프랑스 사회뿐 아니라 사실 프랑스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달 초에는 22살 대학생이 생활고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Et c'est peut-être là où il y a un risque de la part du gouvernement, c'est de ne pas s'apercevoir que le cadavre bouge encore. Je ne peux pas imaginer que le mouvement soit fini. 전 세계의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도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총 35조 4천억 달러로 이는 40% 중산층 모든 사람들의 자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불평등과 격차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기생충이나 이 조커 같은 영화에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조항리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